봄날입니다. 당신에게 봄날은 어떻게 기억되나요? 누군가에게 봄날은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날들이 찾아오며 꽃이 피고 만물이 초록초록해지는 계절이라 기억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겐 봄날의 아픈 기억이 남아 해마다 봄이 되면 슬픔에 잠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꽃 피는 봄날을 사랑하던 어머니를 기억하며 봄이 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리움이 커지는 시기라고도 했습니다. 당신의 봄날, 그 봄날의 전생 기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봄날의 기억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어떤 추억인가요?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기를 바라며 비록 아픔이 가득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오래전의 빛바랜 사진처럼 바라보면서 지나간 흔적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다가오길 바라면서 당신이 기억하는 봄과 연결된 전생에서의 기억, 추억, 흔적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봄이 더 의미 있고 충만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도록 과거의 아름답고 따뜻했던 추억을 찾아보려 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창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 당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따뜻한 온기 말입니다. 그 따스한 햇살로 인해 나른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살며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껴봅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햇살의 따스함에 더욱 집중해 봅니다. 따스한 햇살의 느낌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때 가볍게 졸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가볍게 졸리는 느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 느낌을 느끼는 동안에 제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해봅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있기에 호흡과 함께 눈동자도 깊은 휴식을 취합니다. 편안한 휴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깨어있기에 주변 환경의 상태, 소리,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상태로 있든 실제로 누워있든 어딘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든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자세라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하는 그 창가의 햇살을 어떤 형태로든 충분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자세든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당신의 그 호흡이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당신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질 것을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봄날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주 고나게 깊은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느린 호흡을 하다 보면 당신의 머릿속이 고요해지고 당신의 마음속도 편안하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당신은 마음껏 즐길 것입니다. 천천히 마치 잠자는 어린아이처럼 고른 호흡을 하는 당신 자신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 목소리와 함께 당신은 이제 다시 한번 아랫배 끝까지 숨을 천천히 길게 마시고 내쉬는 숨결을 따라 온 몸의 힘을 뺍니다. 당신의 호흡을 따라 봄 기운이 출렁입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만물이 소생하듯 당신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고 당신이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 곁에 머물던 비워내어야 할 에너지들이 빠져나갑니다.
징그러운 산소 같은 에너지가 당신의 온 몸에 스며들고 비워내어야 할 기운과 감정들이 스르르 스르르 사라집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이 점점 커지고 그 행복이 점점 더 퍼져갑니다.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어느 봄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 봄날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봄날 누군가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추억과 기억은 어쩌면 지난 봄의 추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오래전의 기억, 5년 전의 추억일 수도 있고, 더 오래전 10년, 20년 전의 기억이어도 좋습니다. 어제 일도 언젠가는 전생의 일이 될 것이니 모든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모두 떠올려도 좋습니다. 혹시 뭔가 달달한 순간들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약간의 슬픔, 약간의 불안, 또는 약간의 서러움, 혹은 약간의 아픔 같은 것이 아련하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잠겨있던 기억의 꽃잎들이 이 시간 수면 위로 떠올라올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나는 그대로 그 생각을 따라가 봅니다. 만약 어떤 풍경이 눈앞에 그려진다면 그 풍경에 충실하게 집중해 봅니다. 만약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면 그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며 집중해 봅니다. 아니면 뭔가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그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이어가면 됩니다. 문득 눈물이 난다면 울어도 좋습니다. 웃음이 나온다면 살짝 웃어봅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움직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생각들, 그 풍경들은 전생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어 당신을 그 전생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다가 보이는 어느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낮은 산등성 위에 가득히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란 꽃잎이 작은 몸짓으로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그 넘실대는 꽃밭 아래로 바다가 보입니다. 평화롭게 밀려오고 쓸려나가는 파도가 보입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물결도 바람 따라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이제 당신은 그 꽃밭 가운데 서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 멀리 화사한 연분홍 꽃무리가 보이고 작은 새들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푸른 하늘도 보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전생이 몹시 그리워집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그곳에 도착하여 보물을 잡듯 당신의 과거를 만나고 싶으십니다. 흔들리는 꽃잎 사이로 나풀나풀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노랑나비, 흰나비 사이로 커다란 호랑나비 한 마리가 화려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호랑나비들은 당신을 전생으로 데려갈 길잡이인가 봅니다. 바라볼수록 아름다운 나비. 당신의 마음도 나비가 됩니다. 당신도 나비처럼 날아 전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비들이 무리지어 당신과 나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비의 날개짓이 꽃향기를 불러오나 봅니다. 향기로운 꽃향기가 당신 주변을 가득히 채웁니다. 당신은 한참이나 멀리 날아와 먼 곳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풀밭 앞에 서 있는 당신을 향해 나비들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마치 아름다운 당신의 전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듯 당신은 갑자기 이런저런 풍경들이 모두 익숙함을 느낍니다. 여기 익숙한 이곳, 어쩌면 너무도 익숙한 이곳. 그래, 내가 한때 여기 살았었어. 감격스런 마음에 가슴이 설렙니다. 나비들은 떠나고 당신은 이제 산책을 하듯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며 느릿느릿 걸어봅니다. 저기 저곳에 집이 보입니다. 길거리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들판에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전생도 찬란한 봄날인가 봅니다. 이제 그곳에서 펼쳐질 풍경들을 봅니다. 어떤 풍경들이 보이는지,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느껴봅니다. 혹시 아직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속해서 걸어가 봅니다. 넓게 펼쳐진 꽃밭의 화원, 꽃동산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어디까지 걸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멀리 걸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들판 끝에는 꽃동산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꽃으로 장식된 게이트가 있습니다. 뭔가 또 다른 세계로 연결되나 봅니다. 잠시 후에 저 게이트를 건널 때 당신은 전생을 만나겠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전생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전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문득 어떤 전생을 가보고 싶은지, 어떤 전생이 궁금한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신과 관련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전생 여행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전생을 찾아 새로운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어느새 게이트를 벗어났나 봅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니 까마득한 과거의 어느 시간대로 진입을 했나 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입니다.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현생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세상의 어느 공간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깜깜하여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내가 조금씩 밝아지면서 깜깜했던 실내가 조금씩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듯이 방금 도착했던 당신의 전생의 땅도 어떤 곳이며 또 어떤 상황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무엇인가 떠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면서 발바닥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발바닥의 느낌이 맨발로 걸어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무엇을 신고 걸어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발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맨발의 느낌일 수도 있고 무엇을 신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맨발이라면 왜 맨발일까요? 느낌이 어떤가요? 혹시 그냥 자연의 상태에서 원신으로 살면서 신발 같은 것을 신지 않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상태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동물의 상태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관련해서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무엇을 신었다면 그 신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 옛날 시대라면 집신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남학신, 샌들, 구두, 부츠 등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신발을 신었던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 신발을 통해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나 문화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남자같이 느껴집니까? 여자같이 느껴집니까? 느낌으로 남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자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낌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의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옷이나 천 또는 기타 무엇을 몸에 걸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껴봅니다. 감각적으로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옷을 만져보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으로 옷을 만진다고 상상하고 그 촉감을,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성 같은지 남성인 것 같은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성인인지 어른인지 청년, 소년인지 소녀인지 어린이인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는 어떠한가요? 그곳의 날씨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지방은, 그 지역은 어떤 기후, 어떤 날씨로 특징 지어질 수 있을까요? 따뜻한 곳입니까? 더운 곳입니까? 아니면 추운 곳인가요? 우리나라처럼 여러 계절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기후가, 날씨가 지속되는 그런 곳입니까?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장면, 그런 모습, 그런 풍경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느껴봅니다. 이제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 봅니다.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어쩌면 나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15살이라면 15라는 숫자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대, 20대, 30대와 같은 식으로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전생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무슨 일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전생에서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볼 때 당신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기, 어느 시대의 사람 같습니까? 그 전생은 얼마나 오래전, 몇백 년 전 또는 몇 천 년 전의 시대 같습니까? 어쩌면 그냥 서기 몇 년과 같은 식으로 숫자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전생에서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신분은 어떠할까요? 과거 시대는 신분 사회이고 나름대로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계층, 어느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등등을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상상해 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듯이, 물결을 바라보듯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봄날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바라보듯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직감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질문들, 물음들에 대한 답이 생각나거나 떠오르거나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들을 기다리면서 감정, 느낌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멍한 기분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족 관계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또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모습이나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아버지는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떤 계급의 사람입니까? 혹시 어떤 벼슬,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은 각각 현재 지금 삶의 누구와 관련되고 누구와 연결됩니까? 경우에 따라 그 전생의 어머니가 지금 현생의 어머니와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전생의 아버지가 지금 현생의 아버지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된다는 것은 유사하거나 일치하거나 동일한 인물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사람으로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전생의 어머니가 지금의 아버지로, 전생의 아버지가 지금의 어머니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성별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생의 남자가 현생의 여자로, 전생의 여자가 현생의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말입니다. 당신이 남자라고 해서 반드시 전생에서도 남자였다 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남자라더라도 물론 남자였던 전생도 있겠지만 여자였던 전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생의 어머니가 이번 생에서는 아버지로 만날 수도 있고요. 전생의 아버지가 이번 생에서는 어머니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생의 부모가 이번 생에서 자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로 만날 수도 있고요. 신분과 지위가 남녀 성별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떠오르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 전생에서 형제가 있었나요? 어떤 형제가 있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몇 남 몇 여의 몇째였을까요?
그 형제들 한 사람씩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 각각은 현재 생에서 누구에 해당할까요? 물론 여러 형제가 있을 때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생각나고 얼굴이 떠오르고 그려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 명 또는 두 명이 뚜렷하게 생각나거나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생각나지 않거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이 더 깊이 각인되고 기억될 것이니까요. 그러한 경험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했나요? 혹시 결혼을 한 상태라면 어떤 배우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배우자,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 당신이 여자라면 남편이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있다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우자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연인이든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보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런 관계는 특별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성질은 어떠합니까?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편안하게 좋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지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좋고 서로 사이가 좋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든지 서로 크게 아끼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부로 살지만 각자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것이기에 별로 정이 없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 배경,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번 생의 당신의 인연, 인간관계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연인과의 관계 또는 특정한 친구와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고 서로 관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우자, 연인,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의 누구에게 해당되고 누구일까요? 누구와 관련될까요? 현생에서도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전생의 그 배우자가 지금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전생의 그 배우자가 지금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친구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언젠가
깊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런 전생의 기억, 최면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정보들은 어느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하려 하지 말고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 또는 그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는 동안에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 중에서 특별히 안 좋은 경험이 있나요? 트라우마나 고통의 경험을 말합니다. 사고나 질병의 경험이 있나요? 전쟁, 난리, 천재지변과 같은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힘든 경험이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의 경험으로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그 경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경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거쳐나갑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 영향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경험이 현재 삶의 당신에게, 현생의 당신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현재의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성격에, 당신의 습관에, 당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 당신의 신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아주 좋았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경험, 신났던 경험, 즐거웠던 경험, 자랑스러운 경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경우, 널리 큰 공적을 세우고 나라나 국가에 공헌을 했던 경험 등등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경험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잠시라도 그 경험에 머물면서 그때의 일들은 어떤 일이었으며 당신은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지 떠올려보고
느껴봅니다. 마찬가지로 전생의 그 경험이 현생의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현재 생에서 그 전생의 경험과 관련해서 영향받은 것이 있을까요? 관련 있는 경험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 느껴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나지 않는 대로 멍하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스쳐가는 작은 생각 하나, 느낌 하나 있다면 그것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그 삶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가족 중에서도 특히 더 가깝고 사랑이나 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다른 가족에 비해서 특히 어떤 이유로 유난히 그 가족과 특별한 정이나 사랑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 그 사람은 지금의, 이번 생의 누구에 해당할까요? 어떤 면에서 전생의 그 가족과 이번 생의 그 누구와 관련이 있거나 비슷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세월은 흘러가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이제 죽음의 순간으로 갑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몇 살까지 삽니까? 그래서 몇 살 정도에 죽음을 맞이합니까? 당신은 왜,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까? 수명을 다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가요?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가요?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고 천재지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죽음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왜 죽습니까? 그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당신은 혼자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죽음 순간에 당신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이거나 친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떠올려보고 느껴봅니다. 당신의 죽음을 특히 슬퍼하는 사람이 있나요? 특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유난히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합니까?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하는, 그래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애도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틀림없이 이번 생에서 당신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에서 누구이며 이번 생에서는 누구와 연결되는 사람일까요? 이제 죽음 앞에서 당신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슬픈가요? 불안한가요? 두려운가요? 외로운가요? 아니면 아쉬운가요? 뭔가 한 맺힌 것이 있나요? 원망스러운 것이 있나요? 혹시 후회되거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좋습니다. 그 전생과 지금 생을 비교해 본다면 느낌이 어떤가요? 그 두 개의 생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거나 또는 얼마나 서로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은 이제 그 전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전생이 현재의 당신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 전생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번 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점과 관련하여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 전생의 일들이 이번 생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 생의 경험들이 이번 생에 영향 미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무엇일까요? 그런 관련 영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떠올려 봅니다. 특히 이번 생에서 당신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서 도움될 만한 지혜를 그 전생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당신의 전생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그대로 바라보거나 느껴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 위에서 죽어있는 당신 자신을 내려다봅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그 기분이나 느낌을 그냥 그대로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당신은 봄 햇살을 맞으며 봄꽃 구경을 하고 꽃향기를 맡고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전생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당신이 거닐었던 나비처럼 날아다녔던 봄의 꽃밭으로 돌아갑니다. 햇살이 따스한 들판 꽃밭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꽃바람도 느끼고 봄 향기도 맡아봅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졸졸졸 잘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도 들어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자연의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꿀잠을 잘 자고 꿈속을 헤매다가 깨어나는 기분으로 잠시 후에 깨어나고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늘어지는 가운데 보다 쉽게 최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꿀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쉽게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꿀잠을 잘 자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 편안하고 안락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잠시 후에 깨어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이 시간을 스스로 좀 더 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에서 깨우고 잠을 깨우는 제 목소리와 지시와 상관없이 당신은 계속하여 이 최면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고 잠 속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는 대신에 계속해서 이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면 당신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시각에 당신이 깨어나고 싶을 때 스스로의 판단과 통제력으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눈을 뜨고 깨어날 수 있고 현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기본적인 의지력이 있고 자기 통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면 속에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당신은 완벽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완벽한 휴식을 취하며 완벽한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롭게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일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따라 깨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제 하나에서 5까지 숫자를 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에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세요. 하나, 둘,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당신은 의식이 돌아옵니다. 셋,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넷, 온몸으로 에너지가 돌아오고 눈꺼풀 쪽으로 힘이 들어와서 곧 눈을 뜹니다. 5, 눈을 뜨세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당신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지개를 쫙 펴고 온몸의 감각을 되찾기 바랍니다. 주변도 살펴보고 기운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도 가다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최면 동안에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되돌아 보세요. 당신이 꿈처럼 떠올렸던 것, 느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봅니다. 필요하다면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체험이니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최면에 걸려보고 전생 체험을 했던 소감이 어떠합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있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고 스스로 상상하는 것 같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그냥 상상하고 떠올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면에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들고 이런저런 주변 상황이 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면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최면에 들어가도 의식은 약화되긴 하지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의심도 들고 이런저런 잡념, 잡생각도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영화에서 보았거나 소설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내가 상상하거나 떠올리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생각했거나 떠올렸던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최면은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팩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잠재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정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